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27만원입니다. 해서 플러스 15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9월달에 일단 출발은 좋았습니다. 2연승째고요. 꾸준하게 수익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혼조세였습니다.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작게 나왔다, 낮게 나왔다. 이게 이제 뉴스에 나왔고요. 그런 의미로 혼조세였는데요. 고용 지표 부진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증시가 계속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부진하면 경기 침체 쪽입니다. 이건 그래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좀 부담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장 그 시장에서 하락하는 쪽의 재료로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려는 욕구가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이익 실현 매물 이게 나와서 좀 눌릴 가능성 이게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좀 내려오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가기 때문에 큰 길게 봤을 때는 악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큰 악재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해서는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개별 종목 쪽에 집중하면서 매매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급등해서 쭉쭉 날아갈 이런 상황은 또 아니죠. 그러니까 지수에 크게 연관되지 않는 종목 쪽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거래소 지수가 거의 한 1% 정도 빠졌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아마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약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주 쪽 이런 쪽이 하락을 하면서 거래소 지수가 좀 밀린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조금 견조했습니다. 플러스 0.12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아침에 한 1,400억까지 매도를 했었는데요. 계속 올라갈 때마다 눌렀는데 이걸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외국인이 매도를 줄이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받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 쪽으로 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지금 한 이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하고 여기쯤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코스닥 지수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종목에 대한 생각인데요.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금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서전기전이 가장 대장인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제가 봤던 뉴스는 두산중공업이 원래 원전하면 두산중공업이 이제 꽤 주목을 받죠. 두산중공업이 미국의 어떤 기업하고 무슨 협약을 맺었다, 기술 협약 뭐 이런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료로 두산중공업은 어제 별로 안 올라갔는데 원전 관련주인 가벼운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서전기전하고 한전산업이 아주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오늘은 또 원전 관련한 또 무슨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전 관련 호재성 뉴스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려가지고 여기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때 올라갔을 때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부의 탈원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원전을 다시 탈원전에서 바뀌어가지고 원전 개발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부터 바닥에서부터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기에는 호재성 뉴스가 있더라도
현 정부의 기조 자체가 탈원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기에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했고, 이 원전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지켜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지율이 별로 안 높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이 여기서 더 올라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강하게 매수세가 몰리는 부분이 원전 관련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강한 게 홍준표 관련주들이 여전히 또 강한 것 같아요. 지금 경남스틸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장으로 보여집니다.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 올리고 있고, 한국선제도 여전히 강하고요. 3일도 지금 다시 또 올라가는 상황이죠. 약간 조정받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휴맥스 홀딩스 종목이 강했고요. 그리고 홈센터 홀딩스도 지금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한 종목 땡겨 올리고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 잠시 쉬고 있을 때 뒤에 종목이 따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려가지고, 제가 여기 때에서는 한국선제 쪽을 노렸었는데, 딱 요거 시간에 상한가 한 10% 먹었고, 정리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눌려버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경남스틸 올라갈 때는 못 따라가서 갔었고요. 뒤늦게, 이날이었죠. 이날, 단일가 매매 끝나고 나서, 단일가 매매 때부터 매수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매수는 못했는데, 이날이었는가 보네요. 못 잡고 그냥 포기했는데, 계속 떠갖고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기서 따라가는 거는 조금,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하죠, 여기서 들어가기에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홀딩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이 지금 지지율 역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지금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이미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종목을 또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은 DSR하고 DSR 제강입니다. 이건 이제 남양 홍씨인가요? 같은 홍씨라는 차원으로 홍준표 관련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 종목은 유승민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반반인 것 같아요. 이 종목 지금 매매하시는 분이 유승민 의원 관련주 쪽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 홍준표 의원 관련주 쪽으로도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DSR 제강이 최근에 조금 더 강해 보이는데요. 이건 아마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같은 종목분이기 때문에,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키 맞추기 하려고 지금 오늘 딱 맞춰졌습니다. 6,970원에 두 개가 다 맞춰졌습니다. DSR이 너무 빠르게 올라버리는 바람에 DSR은 좀 쉬고 있고, DSR 제강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올라가면서 두 개 가격이 똑같아졌습니다. 이거 아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다른 홍준표 의원 관련주들, 뭐 경남스틸 같은 이런 종목을 여기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은 종목 쪽으로 좀 지루하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꾸역꾸역 올라가고 여기 저항대 있는 여기까지만 오면, 이 부분만 돌파하면 아주 강하게 날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끝까지 한번 승부를 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SR 제강을 100만원 더 잡아가지고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게 DSR 200만원에 DSR 제강 한 218만, 한 220만원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은 좀 길게 가져가 보자,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의원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 높긴 한데, 토론을 하게 되면 유승민 의원이 또 토론에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봤을 때 심상정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이 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였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DSR하고 DSR 제가 홍준표 관련주이면서 유승민 의원 관련주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200만원씩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정리했던 종목. 신원을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잡았었는데 아침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거의 뭐 본전에 팔아버렸습니다. 남북경협주가 오늘 좀 약해 보이길래 바로 던져버렸고요. 이건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언제든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데 북한이 특별한 대답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냥 대화하자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고 그 다음에 대화하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관점으로 그냥 정리해버렸습니다. 신원을. 그 신원이 여기서 눌릴 때 조금 불안감을 줬거든요. 이상하게 막 던져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본전에서 그냥 정리해버렸고요. 그 다음 휴마시스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제가 매수할 때 의료진 파업 오늘부터 파업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어제 방송할 때 시간의 거래까지 지켜보고 정리할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파업이 타결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 파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정부도 부담스럽지만 파업하는 의료진들도 국민들의 어떤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코로나가 이렇게 퍼져 있는데 확산되어 있는데 의료진이 손을 놓는다. 이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파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타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밤중에 타결될 줄 알았는데 새벽 3시인가 그때 돼서 타결됐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재료 노출 개념으로 밀리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휴마시스 어제 시간에서 100만원 정리했고 남아있는 100만원은 오늘 분할해가지고 정리했다가 다시 또 추가로 더 잡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것도 또 좀 약한 것 같아서 이것도 거의 뭐 들어갔다가 본전에 정리하는. 왜냐면 이게 확진자가 확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오늘도 1900명대 나왔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확실히 진정된다면 그때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그 가격에 바로바로 팔았습니다. 본전에서. 그렇게 쭉 정리했고요. 그 다음 코프라를 제가 중기 투자로도 태경 BK, 코프라,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 이글벳 휴마시스 이게 중기 투자로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코프라하고 태경 BK를 중기 투자에도 가지고 있고 단기 투자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프라가 단기 투자로 갖고 있었는데 오늘 단기 투자에서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코프라를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침에 강하게 올라가길래 대충 분할해 가지고 코프라를 7,830원 마지막 팔았던 게 제가 기억에 오래다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8,030원에 팔았습니다. 8,020원, 8,030원 100만원 가지고 있던 거를 아마 여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쯤에서 8,020원, 8,030원에서 다 팔고 그 다음 내려왔을 때 다시 잡았다가 다시 또 올라갈 때 팔고 이렇게 해서 단타 한 2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익은 코프라에서 수익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팔고 나서 마지막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 팔았던 이유는 중기 투자에 100만원 가지고 있다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루쯤 쉬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단기 투자 계좌에는 가지고 있으면 또 내일 눌리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이익 실현했습니다. 8,000원, 20원, 30원 요때 정리해버렸고요. 중기 투자에 100만원 남겨놨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길게 보고 이 종목은 실적이 꽤 괜찮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자동차 부품 중에 이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했던 것 같아요. HDC, 현대EP 이 종목도 보니까 플라스틱 관련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가 많아가지고 얘도 지금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프라가 대장인 것 같아서 현재 중기 투자에 100만원 남겨놓고 오늘 단기 투자는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걸 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 DSR 제강 100만원 추가했는 것 같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글벳 100만원 잡았고요. 이글벳 100만원 잡은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중기 투자에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데
그 단기 투자에 100만원을 다시 또 더 잡았습니다. 이거 뭐 대지열병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고,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길래, 그래서 그냥 느낌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중기 투자에 100만원만 가지고 있으면 될 건데, 왠지 모르게 이게 이런 모양 나오고 나면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냥 장 후반에 매수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100만원 추가로 잡았고요. 그리고 태경 BK는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아침에 팔았다가 다시 뒤에 그 200만원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다시 후반에 안 팔고 가만 놔뒀으면 좋을 뻔했는데 정리하고 나서 다시 추가로 200만원을 현재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경 BK는 탄소 중립 쪽으로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고, 지난번 올라갈 때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조정받고 돌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일봉이 최고치에 끝나는 이런 상황에 만약에 시간의 거리에서 잘만 버텨준다면, 지금 시간의 거리에서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얼마에 올라갈지 모르겠는데요. 시간의 거래만 잘 나와준다면 이게 갭을 한번 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만원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종가에 100만원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어차피 시간의 거래 지금 다 돼가니까요. 4시 50분에 얼마에 끝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요렇게 해서 단기 투자는 현재 오늘 플러스 15만원 마감했고, 중기 투자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게 조금씩 수익이 나가지고 코프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죠. 지금 합쳐서 한 22% 정도 수익이 나 있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좀 상승 추세일 때는 길게 가져가 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매일마다 매매하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 매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니까 자꾸 이렇게 좀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고 다시 또 팔고 사고를 반복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중기 투자는 그냥 좀 길게 가져가자 이러고 놔두니까 오히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수익이 좀 더 잘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프라 수익 좀 나왔고, 그 다음 태경 BK 수익 나오고 해서 한 30만원 정도 플러스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기 투자는 중기 투자대로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그대로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태경 BK 일단 조금씩 상승하고 있죠, 시간에서.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시장은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단기 투자는 조금씩 짧게 이익 실현하면서 챙기면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중기 투자는 좀 길게 보유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단기 투자, 중기 투자 두 계좌로 나누어 가지고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은 이제는 진짜 제대로 좀 수익을 한번 올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동안 너무 수익이 정체돼 가지고 저도 조금 지칩니다. 이게 수익이 자꾸 쪼그러 들어갔고 8월달에 14만원 밖에 못 벌었죠. 그래서 이제 9월달에는 보통 한 200만원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한 200만원 정도 벌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